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학교나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름철 땀을 자주 많이 흘리는 아이를 옷을 입히지 않고 키우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땀이 마르면서 몸이 차가워질 수는 있지만 여름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배탈이 날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데요. 아이가 땀을 자주 흘린다면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히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학교나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10년 동안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아동복지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 제한은 지나치다며 10년이라는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취업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해 경제적 부담을 줬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검사비가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특수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줄 계획입니다. 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면 평소 습관적으로 쓰는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부터 바꿔야겠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성차별적인 언어를 개선하는 성평등 언어사전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를 뜻하는 단어 유모차. 아이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만 구성돼 육아의 주체가 한쪽 성별로만 인식될 수 있어 양성평등 측면에서 아이를 중심으로 한 유아차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시민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과 함께 개선하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608건의 의견 중 가장 많았던 제안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자를 빼자는 것입니다. 여직원이나 여교수라는 말 대신 직원, 교수라는 표현을 쓰고 학교명에서도 여자를 빼자는 겁니다. 처음 하는 일이나 행동이라는 뜻에서 앞에 처녀를 붙인 처녀작, 처녀출판 등의 단어는 각각 첫 작품과 첫 출판으로 바꾸고 엄마만 끌어야 할 것 같은 유모차 대신 유아차를, 저출산과 미혼 대신 저출생과 비혼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의견도 선정됐습니다. 이미 일상화되어버린 성차별적 언어들을 개선해보자는 시도인데요.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도 성차별 언어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국민이 참여하는 집단회화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낯선 곳의 현지 음식이나 놀이 등 새로운 경험을 하면 여러 돌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성질환자들은 오랜 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데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혈압이나 혈당을 잘 관리해왔어도 낯선 음식이나 놀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등을 접하면 건강에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휴가지에서는 평소 생활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만성질환자는 휴가를 떠나기 전 주치의와 만나는 게 좋습니다. 출발 전에 담당 선생님 또는 주치의를 만나서 휴가 중에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잘 당부를 듣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철에는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식생활이나 신체 활동량이
평소와는 크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면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이 있다면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치료 과정이나 상태를 기록한 소견서, 처방전을 챙겨가는 것도 요령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치아에 문제가 있어 치과에 가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치료가 많아서인데요. 하반기부터는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어린이 충치 치료나 노인 임플란트 시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어린이 충치 치료 때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보 적용이 안 돼 최고 수십만 원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충치 치료 시술, 광중압형 복합 레진 충전술이 보험 급여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광중압형 복합 레진 충전술은 시술 시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은 충치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건보 적용이 안 되다 보니 부담도 크지만 가격도 들쭉날쭉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경기 지역 치과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충치 치료 시 현재 건보가 적용되는 치료법은 아말감 충전 시술뿐인데 수가가 낮은 데다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 수은이 발견되며 안전성 논란까지 벌어져 환자와 치과 의사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 금액은 110만 원 정도였으며 이 중 본인 부담률 50% 적용으로 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2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해 2016년 말 기준 26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80% 이상이 여성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 이주 여성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1%에 이르렀습니다. 욕설 등 언어적 폭력 피해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위협,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등의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권위가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 체류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연 토론회에서는 이들이 한국 국적을 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적은 저도 너무 받고 싶은데 한국어도 많이 배워야지고 또 돈도 있어야지고 집도 있어야지다고 해서 남편 있으면 조금 도움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들은 많이 힘들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상황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뒤 도주하는 사례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해 정부가 양육 지원이나 폭력 피해 지원 쉼터 등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고소득 직장인,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월급이 330만 원으로 같은 두 직장인. 하지만 한 명은 임대료와 이자 등 월급의 추가 소득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둘의 건강보험료가 같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이 많은 쪽에 보험료를 더 물립니다. 월급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더 많이 걷도록 부과 기준을 7,2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14만 명의 보험료가 12만 6천 원씩 증가합니다. 새롭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10만 명 늘어납니다.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풀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3,400만 원, 재산 5억 4천만 원이 넘거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30만 명에 달합니다. 다만 갑자기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4년 동안은 보험료 3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돈을 더 걷어도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는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탓에 보험료 수입은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심 한가운데 30층짜리 건물, 지상 15층 카페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연기와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중단되고 빌딩 입주민들이 코와 입을 막고 피난 계단을 통해 지상과 옥상으로 나뉘어 대피합니다. 들것으로 부상자를 나르고 건물 바깥에선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는 가운데 고가차를 통해 대원들이 건물 내로 진입합니다. 하지층하고 직상층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층부에 있는 거주자들이 대피하고 그럼 평상시에 그런 게 훈련이 돼 있다 하면 실제 하지가 발생해도 피난 계단이라는 좁은 통로로 나오는 그 병목 형상이 좀 없이 대피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차 10여 대와 소방대원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소방 주도의 기존 훈련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서울 도심에서 실시한 최초의 고층 건물 화재 대응 훈련입니다. 하면서 위험한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이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실시할 재난훈련에서 그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7일 2018년 제2차 가족 친화 격용 실천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 자사와 광명시청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민장기 가족친화 격용 실천포럼 공동대표, 자사 배우영 사장, 강희진 광명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가족친화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워라밸 시대에 맞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보다 많아져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며 이번 실천 포럼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혜영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가족정책서비스 중심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심으로 전국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장, 가정, 지역사회 곳곳에 가족 친화 인식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진 행정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실천 포럼이 광명시에서 개최돼 기쁘다고 전하며 광명시는 지역 내 기업들이 가족 친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장이 지역 연계 가족친화 문화 확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일생활 균형과 위드유 캠페인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문화 확산 협의회 협약식도 열렸는데요. 협의회는 가족친화 관련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효율적인 가족친화 문화 확산이 요구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심으로 6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족친화 기업의 현장 방문 및 근로자 간담회도 이루어졌는데요. 정연백 장관은 구로구에 위치한 교육업체를 찾아 기업 내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둘러본 뒤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직원들이 몸소 느낀 가족 친화 경영의 긍정적 영향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바라는 점도 전달됐는데요. 직원들은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이루어졌고 육아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책적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시기 자녀의 돌봄 문제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연백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국회 도서관 앞마당에서 프로슈머 팜마켓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중년여성 농업인 CEO 중앙연합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이현주 사단법인 중년여성 농업인 CEO 중앙연합회 회장,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권미혁 국회의원, 김성군 국회 사무총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자사 조혜진 이사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여 도농의 미래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중년 여성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현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고 체험하고 소통하는 장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생산해낸 좋은 건강한 먹거리를 도시 소비자한테 안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기 위함이고요. 또 브로슈머 팜마켓은 저희가 공정하게 생산되는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알려주지 못하니까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 훌륭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되는 재배와 환경에서 생산되는 걸 알려주고 조리 방법이라든가 먹는 방법, 효능을 알려준다라면 훨씬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또 건강한 먹거리로서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에는 중년 여성 농업인 CEO 중앙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과 테이프 커팅이 이뤄졌습니다. 개막식 이후에는 중년 여성 농업인 CEO 중앙연합회원 45개 단체에서 재배하고 만든 농식품을 선보이는 팜마켓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천연 감식초, 흑돼지 양념 불고기 등 다양한 종류를 선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팜마켓에 준비된 다양한 농식품들을 맛보고 직접 구매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차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유용태 헌정회 회장, 문희 헌정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 자사 신경식 회장, 자사 조혜진 이사장 및 대한민국 헌정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용태 헌정회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다른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희 헌정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안명욱 저출산 대책 의료포럼 공동대표가 했습니다. 발제 내용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성평등 돌봄 문화와 노동시장 변화 등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 패널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정책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이 사회 저변에 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사 조혜진 사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차별 없는 지원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상식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대한민국 헌정회 여성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 태아가 자라면서 엄마의 장기를 누르게 되는데요.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금세 더부룩해지고 소화 불량이나 변비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기에는 섬유질과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해주면 이런 증상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